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형이 또 이렇게 즉각 인사, 배꼽 인사를 해가지고 제가 도저히 제 살이 쪄가지고 좀 잘 안 굽혀지긴 하는데.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번 주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좀 집중할 만한 테마는 보이지가 않는다. 좀 조심스럽게 매매할 필요가 있다. 조심스럽게 매매하셨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매매하지 않아서 금요일날 손절 쳤습니다. 이게 조금 시장 자체가 테마군들이 굉장히 많았고 주도하는 테마도 사실 없었었고 시장도 어설펐고 고점 증후군을 보여준다라는 언급을 한번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개인 투자자가 환희를 내비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부터 시장이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서 미선물 또한 마이너스 2%가 빠지며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어떻게 좀 잘 대응하셨습니까요? 금요일날 잘 하다가 뭔가 살짝 삐끗한 것 같아요, 저도. 네. 저도 좀 삐끗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지수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코스피가 2,500을 깼거든요. 네. 또 월요일도 깨는 것은 뭐 당연지사인 것 같고 여기 추세를 명확하게 돌리지 못했잖아요, 이때. 그렇죠.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위험 요인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못 들려주다 보니까 과감하게 보유하고 있는 포트 매도하고 좀 헤지 포지션, 그러니까 숏 포지션으로 좀 바꿔가면서 매매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막 흔들림이 있었던 그런 한 주였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지금 저번 주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는 사람들은 왜 시장이 꺾일 걸 아니까 거기에서 내 포지션을 빠르게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내 포지션이 빠르게 안 바뀌면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까지 떨어지는 하락장에서 아마 그대로 다 두들겨 맞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타로 들어갔는데 손절하기 좀 애매한 수치에 있다? 그러시면 지금 손절하는 게 제일 낮은 가격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한 주 또 오는 테마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 빠진다고도 매매 안 할 거 아니니까. 돌아오는 주도 마찬가지로 사실 뭔가 이거 되게 연속성을 가지고 쭉 좀 봐야겠다라고 하는 테마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8월 마지막 주잖아요. 이제 거의 다음 주에는 3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럼 이제 8월 안에 나올 만한 이슈들 일단 요거 좀 정리하고 개별적으로 뭔가 일정이 잡혀 있는 것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형은 탑픽 뭐야? 탑픽. 전 아무래도 그래서 삼성. 네, 삼성 M&A 쪽을 어쨌든 M&A 해봤자 뭐 로봇 삼성 M&A? 네. 어허. 아니면은 뭐 원전 딱 요 정도. 식량. 식량. 만약에 굳이 내가 매매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한 두세 개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원전 봐야 돼요. 왜냐하면 8월 안에 이집트 해외 원전 수주권이 나오는데 그게 12조 원이에요. 금액 규모가 커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에서도 방문하고 빈살만도 방문하기 때문에 원전 봐야 되고요. 두 번째 보자면 저는 일부 방산 중소형주. 대형주는 조금 고점 주고 많이 보여주고 있고 방산 중소형주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일부터 시작해서 의지로 훈련이 시작이 돼요. 그럼 뭐 북한 미사일 한두 방 쏘겠지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 테마 기대감 정도로 그냥 살짝 매매하는 정도. 세 번째로는 저는 식량 볼 것 같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시장 빠질 때 지금 최근에 올라와 줬었던 테마가 식량 관련주들이에요. 그래서 이 테마를 해치 테마로 좀 보고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사실 스윙 쪽으로 이제 9월 일정을 보고 들어가준 종목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정도 세 개가 좀 저한테는 탑 테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량 위기 뭐 여전하다. 이게 사실 6월 달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은 8월부터 이제 진짜 고비다라는 식량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8월 거의 끝나가는데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겨울 되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이제 천연가스 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이제 치솟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천연가스 올라가면 천연가스주들이 올라가는 거는 되게 공식적이었는데 최근에 약간 좀 흐름이 바뀐 게 천연가스 올라가면은 LNG 쪽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좀 체크를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LNG 관련주들 엄청 많이 올라가죠. 그죠. 조선 쪽이 진짜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근데 그쪽도 관심 있게는 봐야 되는데 다 신고가를 한번 거래를 터트려주면서 뚫어 올려줬기 때문에 아마 오는 주차에는 한 주 정도 쉴 수 있고 다다음 주나 아니면 다다다음 주 정도 한번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가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부담을 느낄 수 있죠. 조정을 줘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8월 결국 남은 게 원전 남아있고
그리고 삼성 또 아리백 그 참여하는 것도 8월 안으로 좀 답을 준다고 하는데 안 할 것 같아요. 네, 삼성은 뭐 한다 하면 잘 비밀리에 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로봇 또 웨어러블 로봇 또 잼스도 8월 안으로 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막주가 다 돼가지고 좀 조용한 거 보면은 조금 동력을 좀 잃을 수도 있겠다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가 일할 때 굉장히 조금 비밀스럽게 진행하잖아요. 작년 CES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CES 때 대형 M&A 건수로 인사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할 것이다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나와주지 않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이번 8월에도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잼스하고 삼성전자 M&A 그리고 아리백은 조금 조심스럽게 볼 필요도 있다.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거 공시해라라고 하면은 네. 이제 언제까지 공시해라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사실 무근이다 혹은 확인 중에 있다 재공시하겠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는 게 좋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이 잘 안 나오거든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에 대한 엮인 건 정말 많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도 또 본인도 약간 이게 명확하게 발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맞아요.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메인 테마는 벌써 봤죠? 네. 메인 테마는 어떤 테마를 봐야 되는지 벌써 언급을 드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겉절이 테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절이는 뭐 이번 주에도 역시 있습니다. 사실 목소리에 힘이 빡 들어가네. 겉절이들 또 담당하고 있으니까 겉절이도 빠지지 않고 모든 뉴스 사이트를 다 보기 때문에 오케이. 일단 저번 주 금요일 날 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해가지고 이제 일본하고 한번 으르렁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게 또 한번 명확하게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또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요청을 했대요, 우리나라가. 근데 일본에서 거절했다. 하지만 이거는 강제징용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했지만 뭐 상관이 있겠죠. 어쨌든 우리나라와 일본하고 싸우면은 모나미하고 신성통상 깔짝깔짝 되는 거는 뭐 너무나 주식 하시던 분들이라면 너무나 유명하게 알 수 있는 거고, 또 겉절이 중에 좀 괜찮은 겉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골프존 카운티 증시에 등판한다. 또 신규 상장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또 이제 골프존 또 관련주들 있잖아요. 골프존, 뉴딘 홀딩스 이렇게 있으니까 또 겉절이 중에 또 신규 상장은 또 괜찮은 또 테마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봐야 되고. 골프 쳐본 적 있어요? 전 골프 안 쳐봤어요. 지금 골프 쳐봤는데 땅을 하도 많이 파가지고 못 치겠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골프가 그렇게 붐이라면서요? 골프가 재밌대요, 한 번 치면. 못 빠져나온다고. 겉절이 몇 개만 더 볼까요? 네. 신풍제약 압수수색 비자금 조성 혐의 보도 관련해가지고. 이런 거 보지 말자. 내일까지 답변해야 됩니다.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내일까지 네. 답변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비덴트도 사실 최근에 이제 말이 많잖아요. 비덴트도 이제 또 재공시를 25일까지 해줘야 됩니다. 사실 겉절이는 진짜 당일 이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일 변동성 보이는 거 외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뭐 원전, 뭐 아리백 할 건지, 뭐 로봇 출시할 건지, 식량 얘기 나올 건지, 그리고 또 가스 여전히 좀 유효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큰 틀에선 집중하되 겉절이는 말 그대로 좀 메인 디시 먹고 뭐 하나 먹을 거 없을까 정도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비덴트도 관리 종목이죠? 비덴트가 저번 주에 사실 뭐 엄청나게 이제 검색 순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던 종목이었죠. 이것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관리 종목이니까 뺍시다. 단기 보고서를 미제출했대요. 선생님이 숙제하라고 했는데 숙제 안 한 거예요, 지금. 숙제 안 했는데 꽤나 타격이 크네요. 거의 뭐 그냥 호랑이 선생님. 그렇게 회초리 맞는 게 아니라 약받들어 맞았네요. 그래서 비덴트가 과연 23일인가 25일인가 그렇거든요. 25일 재공시. 그러니까 이 매각 관련해가지고. 그거 나오면 또 역전의 분위기를 만들어낼지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또 형이 그 넷플릭스 또 이 애청자잖아. 그러면 제가 이제 넷플릭스 최근에 미생을 8년 만에 봤습니다. 미생 재밌더라고요. 넷플릭스가 요번에 26일 날 서울 대작전이라서 유아인 씨가 또 주인으로 이제 공개가 되는데 여기 또 송민호 씨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송민호 씨가 또 YG 엔터 또 그 소속사다 보니까 YG 엔터테인먼트, YG 플러스 이런 걸 좀 관련주로 좀 시장에서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 저번 달, 그러니까 8월 달 넷플릭스 한국 성적표가 나왔는데 영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영 아니더라고요. 유아인 하면 무신사인데. 겉절이들은 뭐 사실 뭐 당일 테마 하루하루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삼성 보안 기술 포럼이 있거든요. 이제 보안 관련 최근에 또 질환지구 시큐리티가 막 열심히 움직였었잖아요. 수소 포럼도 있잖아요, 근데?
수소는 31일 날, 어.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소 모빌리티 쇼가 있는데 그건 또 다음 주에 저희가. 네. 뭐 다음 주까지 벌써 준비를 해놨구나. 네, 질환지교가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 보안기술 포럼으로 좀 움직임을 가져가는 건지 좀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23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많이 올랐네. 근데. 최근에 이제 코니고토 이 친구도 지금 이 보안 관련주로 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움직인 거는 두 개, 코니고토랑 질환지교. 이 정도? 이게 뭐 사실 보안이 뭐 계속 쭉 이어질 가능성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좀 겉절이로 좀 분류를 했습니다. 25, 27일에는 또 미국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어떻게 따라 움직여줄게 좀 방향성이 나올 건데 조심하십시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시장 꺾일 때 수익 내는 사람이 잘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나중에 투자금이 점점 커지다 보면 시장 꺾일 때에는 이 보수적인 스탠스가 무조건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또 왜 그러냐면 시장 하락할 때는 매매할 종목이 힘도 없고 올라가다가 급락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되려 손실이 좀 많이 나와주거든요. 저번 주 목금 정도에는 이제 좀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장세였고 이번 주부터는 한번 좀 두들겨 팰 것 같아요. 한번 좀 이렇게 한번 때릴 것 같은데 이런 시장일수록 보수적인 스탠스가 필요하다. 굳이 공격적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한 주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또 갱신해버렸어요. 또 천장을 또 뚫어버렸습니다. 이거 뭐 금융위기 때 같아 지금. 지금 사실 뭐 1200에서 왔다 갔다만 해도 되게 높다 막 이랬었는데 사실 뭐 1300이 우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뭔가 월요일은 내일은 좀 장이 오전장에 좀 출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좀 명확하게 나와줘야지 환율이 잡히는데 대한민국은 금리를 많이 올릴 수가 구조적으로 많이 올릴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환율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긴 하지만 좀 유별나게 많이 올라가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사실 전 세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 세계 증시 하락률 1위였거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 대한민국 시장은 안전한 마켓이 아닙니다. 이머징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라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식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성 자금이 좀 많이 유입이 되지 않는 시장이에요. 그만큼 꺾이고 이런 대외적인 지표들이 좋지 않을 때에는 다시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지만 조심하는 게 좋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상우 정원철의 한정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